예.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학교 때 직선 배웠지, 직선. 뭐, 어떤 이름하에서 직선을 배웠어? 1차 함수라는 이름하에서 직선을 배웠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우리 직선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고등학교에 왔더니까 직선이 또 나와. 근데 지금은 우리가 1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배웁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념을 배웁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념을 배워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보이는 거 조금 하자. 그래도 여러분 책 보시면 볼 겁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구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1차 함수는요, 개념적으로 어떤 직선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면 만약에 a가 0이면, 기울기가 0이면 어때? y는 b라는 상수함수가 돼서 이와 같은 그림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기울기는 양의 기울기 혹은 음의 기울기를 갖는 이런 그림들이 가능할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식은요, 제압 조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는 있는데 표현 못하는 직선이 하나 있어. 어떤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은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래서 얘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 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냐면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녀석들의 특징. 어느 점에서 선을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막 내리는데 항상 이 비는 몇 점에서 만나? 이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예요. 반면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되는 이 원은요,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 얘는 이렇게 내려버리면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2점 이상에서 만나는 녀석은 함수가 아니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 그래프에서 못 그리는 녀석은 누구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 그래프만 표현 못한다 그랬지. 근데 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표현 못하니까 얘는 함수의 식이라고 불릴 수 있구나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노랭이 네, 결국 y는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은요, y축에 평행한 직선. 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직선을 제외한, 얘는 못 그려요. 모든 직선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y는 ax 플러스 b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입니다. 자, 반면에요, 요 녀석이 그래서 언제 배웠던 거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반해서 바로 이 개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얘가 바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무슨 개념이다? 예, 직선의 방정식의 핵심이 되는 식이에요.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은 직선이지만 1차 함수라는 이름 하에서 배웠던 개념이라면, 혹은 뭐 가끔 상수함수도 되지만 위에 있는 이 식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다라는 겁니다. 적어 놓으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 바로 저 수학적 표현에 의해서 가능하다. 단 A하고 B가 동시에 0은 아니다. 왜 A, B 동시에 0이면 C는 0? 말이 안 되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보도록 하자. 자, 이거 상수함수죠. 보통 선생님이 이거 뭐라 그래? y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그림 그려집니다 라고 했죠? y는 뭐라는 건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올 때는 a가 뭐가 된다? 0이 되면 돼요. x 옆에 곱해진 a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선생님 보통 뭐라 그래? x는 1, x는 2, x는 3, x는 뭐지? 즉 y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0이 되면 된다? b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녀석이 나오면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거나 음수인 직선이 나온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눈치라는 게 생기지. 그래 중학교 때 배웠어.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근데 뜬금없이 x는 ay 플러스 b라는 별로 거의 접해본 적이 없는 희한한 식이 나오네. 자, 이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정의를 내리면 시작. 눈치라는 게 있지. 불러. 시작.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얘가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예요. 자, 그리고 이런 그림은 A가 몇일 때? 0일 때. 이런 그림은 A가 0이 아닐 때 나온다예요. 그래서 그냥 다 직선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 식이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 있고 없는 직선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학생들은 가끔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구분을 못해요. 당연히 못하겠지. 배운 적이 없으면. 그건 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러면 페이지 4페이지 살짝 뛰어넘어서 우리 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자. 자, 오케이. 자, 5페이지 나왔는데 선생님이 2개 해드릴 거예요. 나머지 6개는 여러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얘가 메인식이랬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런데 이 녀석의 개형을 그려보래요. 아씨,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개형 그리기 되게 쉬운데 저렇게 나오면 개형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표준형의 식이 아니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한다? 표준형의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나오네요. 즉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x절편 y절편을 구할 때는요. 밑에서 구하는 것보다 요 식에서 x절편 y절편 구하는 게 쉬워요. x절편은 y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0을 대입한다. 그러면 요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a분의 c. 그죠?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 되겠습니다. y절편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x자리에 0 대입합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c. 그죠? 한눈에 보이죠?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적어놓고 개형 구해볼 거예요. 자, 개형을 구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요, y절편을 살피는 거야.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b도 양수, c도 양수니까 y절편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그러면 음수 딱 찍어요. 그리고 나서 기울기를 따지는 겁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런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기울기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개형이에요. 계략적인 형태. 이런 식으로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개형을 잡아낼 수도 있고요. 2번째 방법 설명드립니다. 절편을 이용해서 잡아낼 수도 있어요. 자,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지. 그런데 a는 양수인데 c가 음수야. 즉 x절편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럼 양수 부분에 딱 x절편 구해요. 자, y절편 구합니다.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b는 양수고 c는 음수예요. 즉 y절편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럼 찍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지나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개형 잡아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나머지 6개 여러분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채우세요. y절편과 기울기를 쓰건 x절편, y절편을 쓰건 여러분이 개형을 하나하나 따져서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푸신 분은요, 선생님이 칠판에 정답을 그려놓았으니까 다 풀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잘 안 돼요, 채원이야? 혹시 이해가 안 가나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맞춰보십시오. 다 하신 분들은. 넘어가도 돼요, 채연이야? 네.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6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선생님 저 이거 배웠으니까 예, 중학교 때 나와요. 그런데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생각외로 잘 개념을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논할 때는요, 이런 평면 위에서 논하거나 이런 공간 위에서 논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수학상에서 배우는 관계는 모두 다 좌표 평면상의 관계야. 그럼 공간상의 관계는 언제 배웁니까? 기하 벡터라는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평면상에서 얘 봤더니 뭐야? 직선이지. 얘도 직선이지. 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구나.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야?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죠. 평행.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경우 있어요. 무슨 관계일까? 일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직선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뭘까?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관계.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울기 m하고 m-라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 n하고 n-도 같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평행한 경우에는 뭐는 같고 뭐는 달라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같지 않아야 해요.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뭐를 만족시켜야 될까? 기울기가 같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나오는 수직은 이런 겁니다. 두 기울기를 곱한 결과가 -1이 나올 때 우리는 수직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요 밑에다 가로 열고 부호를 바꾼 역수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수직이야 라고 할 땐 여러분은 부호를 바꾼 역수 얘를 떠올려 주시면 되게 좋아요. 자, 얘가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울기가 좀 가파른 기울기일까? 자, 여기에 기울기가 있었어요. 어떤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 직선의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려고 해. 근데 기울기가 뭔지 몰라서 내가 m이라고 했다? 그러면 수직이니까 우린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3하고 m이랑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결국 m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어머!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힘들게 구하고 봤더니 얘를 부호를 바꾼 역수를 취하면 얘가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수직인 기울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주어진 기울기를 부호를 바꾼 역수를 취하면 된다요. 자, 그럼 보자. 어떤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수직인 기울기는 뭐가 될까? 3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는 못 씻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표준형의 식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식은요 이렇게 돼요. 뭐냐면 이 식 자체는 이게 기울기가 뭔지 y좌표 뭔지 못 구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작업을 좀 해놓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일치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자, 요 식 같은 경우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개념이야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일치하는 경우로 식을 바꿔버리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식으로 변형이 되고, 아래에 있는 식은 y는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 x 마이너스 b 다시분의 c 다시로 변형이 된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를 살핀다? 기울기가 같고 y 절편도 같은 어떤 경우?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어머,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니까 얘랑 같겠네.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랑 같고, and y절편도 같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하고 마이너스 b 다시분의 c 다시는 같겠구나 라고 우리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가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식변형 들어갑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얘는 b분의 a는 b 다시분의 a 다시가 될 거예요. 자, 이 녀석도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b분의 c는 b 다시분의 c 다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뭔 작업을 하시냐면요. b하고 a 다시는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a 다시분의 a는 d 다시분의 b 이런 식이 나와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자리를 바꾸면 c-분의 c는 b-분의 b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지. 그래서 결론을 냈더니 얘 뭐예요? 요 표현 자체가 뭐가 같다는 표현과 일치한다? 기울기가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 표현 자체가 뭐가 된다? y절편이 같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하나 물어보도록 하자. 너희들은 얘를 외우기 쉽니? 아래에 있는 식을 외우기 쉽니? 누가 더 외우기 쉬워? 아래에 있는 식이 더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얘가 개념식이 된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은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 식이냐라고 하면, 사실 이런 구조의 식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돼. 분수만 만들어주면 돼.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가 되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앞부분이 무엇을 의미한다? 기울기가 같다. 이 뒷부분이 뭘 의미한다? y절편이 같다를 의미하거든. 그럼 이제 줄줄 나갈 수 있겠지. 평행할 경우에는 뭐예요? 시작!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지만 c-분의 c와는 같지 않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고,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엔 기울기가 다르면 되니까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지 않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요 부호를 바꾼 역수가 되는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직선이 수직이면 m하고 m 다시가 그 옆에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m 다시는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랑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네. 계산하면요. b 다시분의 a 다시는 마이너스 1이란 식이 됐지. 우리 분수 좋아해 싫어해? 싫어. 그래서 a 다시는 마이너스 b 다시로 바꿔요. 우리는 덧셈 좋아합니까? 뺄셈 좋아합니까? 덧셈 좋아요. 그래서 a 다시 플러스 b 다시는 0이라는 요 식이 바로 개념식이 돼서요. 수직인 경우에는 a 다시 플러스 b 다시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도 굉장히 적용하기 쉬운 이유가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두 개를 더한 값이 0이면 수직이다. 이렇게 막바로 해석을 할 수 있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녀석은 행렬이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지워버릴 거고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무슨 얘기냐? 이 mn 자리나 abc 자리는 전부 다 숫자가 들어오는 자리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뭔데? 연립방정식이에요. 이원일체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풀었던 거. 와, 그런데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안 만나네? 해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실근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중학교식으로는 얘가 해가 없다. 고등학교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해가 없다를 불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치하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해가 무수히 많다. 고등학교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해가 딱 한 쌍의 밖에 존재하지 않죠? 한 쌍의 해. 그리고 여기에도 한 쌍의 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